기관, 성면으로 지은 건축물이라면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성면 안전관리와 해체 제거는 365 컴퍼니.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재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이재웅입니다. 극복하다, 이겨내다, 뛰어넘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시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의 사연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 같기도 한데요. 장애인은 감동을 선사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비장애인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저 보통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듯 미디어 속 장애인도 다양한 소재로 표현되길 바라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한국장애인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시련을 극복해온 우리 사회의 놀라운 힘은 언제나 의지를 잃지 않고 희망을 찾으려 애쓴 여러분입니다. 우리 마음의 희망은 위기를 이기는 힘입니다. 경기도의회는 더 바쁘게 1,400만 경기도민의 희망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경기도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코로나19에서 국민 생명의 최전선을 지켰던 간호사들.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가 떠난 병원에서 처벌과 생계의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를 지켰던 간호사들. 환자의 제대로 된 치료를 걱정하며 지금도 의료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간호법안은 제정돼야 합니다. 5월 12일은 제54회 국제간호사의 날입니다. 이 캠페인은 창립 100주년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고철거래 새로운 패러다임 고래장터. 착 찍어서 쓱 올리면 실시간 경매로 가격이 쑥쑥. 고철거래 플랫폼 고래장터.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일상 속 광고 모니터, 키오스크, 전광판, 이 모든 게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정보와 광고 콘텐츠를 전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시스메이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6년 연속 매출 1위. 삼성전자 공식 스타 파트너 시스메이트와 함께하세요. 검색창에 시스메이트. 2017년부터 2022년 기준.
이번 주 승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정말 금요일 분위기 이거 확 느껴지는 이 시그널 뮤직과 함께하기 시작하는 이번 주 승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한 주 쫙 정리하면서 우리가 또 정치권에서 누가 과연 주목을 받고 부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자, 이번 주 승부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영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금요일의 승부사, 금요일의 글래디에이터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글래디에이터까지. 글래디에이터 분위기는 이쪽에서 납니다. 자,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무슨 심각한 일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 심각하게 말씀하시죠. 그러게요. 예. 아유,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아유, 진짜 모처럼 모셨어요. 네. 예, 아침에는 자주 나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예전에 신 교수님이랑 YTN 저녁 방송 정말 시사통탕. 재밌었는데요. 네. 그때 재밌었던 게 출연하기 전에 노란 봉투에 출연료를 담아서 줬던 기억이 생생해서 예.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참고로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 배우세요. 예. 아직 젊어가지고 많이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승부 먼저 승자부터 꼽아봐야 될 텐데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승자. 국민 승리 콤보 이렇게 연타석 승리여서 승리의 주역은 국민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국민. 이게 국민의힘의 국민은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냥 국민.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저도 실시간으로 그 신율의 정면 승부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때 자랑스럽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최 변호사님 진짜 그동안 제가 못 뵌 게 좀 됐는데 사회생활 일치월장하고 계세요 지금. 네. 그러시면서 했던 게 그 의대 정원 국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게 의대 정원이 느리는 법원 결정이 있어서 실제로 이 정책에 탄력이 붙였다라는 점에서 국민 건강 좋아지면 국민 승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럼요. 어제 오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직을 두고 민주당에서 설왕설래했는데 우원식 후보가 당선되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또 그래도 예측 가능한 국회의장을 뽑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이른바 일타쌍피 같은 날 국민이 두 번 승리했다. 그런 취지에서 국민이 승리자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김봉신 이사님 승자. 예. 저는 이제 승자를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 그러니까 두 분이 그거는 같네요. 표현은 다르지만. 그 우원식 의장, 그러니까 모르셨던 거죠? 그렇게 될지는 몰랐죠. 예상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유튜버들도 그렇고 일부 고관여 지지하셨던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추미애 당선자를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지지를 하고 하는 과정이 이제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했는데 우원식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순수하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추미애 당선인이 의장 후보가 되는 게 나았을까요? 우원식 의원이 후보가 되는 게 나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아쉽다 이런 얘기도 있죠. 왜냐하면은 추미애 지금 국회의원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보수의 어머니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른바 추윤 갈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속에서 때릴수록 커서 결국 정권을 5년 만에 국민의힘이 가지고 온 그런 주역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서 결국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서 추미애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결국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국회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역풍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주역이 추미애 후보가 됐을 텐데 아쉽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만약에 추미애 후보가 당선됐으면은 이거 추시 집안 완전 대박 아닙니까? 여당 원내대표 추경호 야당 국회의장 그러네. 그러면은 정치네 추시 정치네 하면서 그래도 우리 정치끼리 잘해보자 이럴 수도 있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봤었는데 그거는 저의 어떤 상상의 산물에 불과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우원식
그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국회의장 당선인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시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성이다라는 그 평이 사실은 거의 있죠.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취임 소회를 할 때에 여야 협치를 얘기를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최악은 피하고 차악은 됐다. 뭐 이렇게 굳이 표현하면 되지만 뭐 지금 취임하시고 당선인 마당에서 차악이란 표현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본인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21대 국회는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완전히 다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다름이 독주로서의 다름이 아니고 협치로서의 다름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나름대로 기대한 부분도 없지 않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조금은 생각은 다른데. 예, 당연히 다를 수 있죠. 저는 그 윤상현 의원이 무섭다. 예, 중도층을 향한 이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그 우원식 그 당선 그 뭡니까 국회의장 당선자에 대한 평가를 하는 여당의 이제 목소리 중에서 윤상현 의원의 분석이 상당히 날카롭다. 제대로 보고 공감합니다.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추미애 지금 당선자가 이제 과거에 행적이라든지 좀 트러블이 있었던 그 중심에 있었던 뭐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을 중량감을 키워주고 몸집을 키워주는데 기여를 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사실은 추미애 국회의장이 말한 대로 그렇게 갔다면 국민의힘이 108석이 단일 대우가 됐을 겁니다. 무너지지 않죠. 108석이 만약 단일 대우가 돼서 파열음이 없이 쭉 간다고 하면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만약에 우원식이 이야기하는 협치가 만일 그 협치가 사실은 당대당 진영 대 진영의 어떠한 결속력 응집력을 약화시킨 상태에서의 그 행위자 각각 개인들 간에 있어서의 관계 이런 것들로 분산시켜버리면 108명이요. 분산될 수 있습니다. 분산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100명 밑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대우에서. 그렇게 따진다면 국민의힘은 추미애를 무서워할 게 아니고 바로 우원식을 무서워하는 윤상현 의원의 정세 판단 그게 바로 정확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윤상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주당이 무섭다는 것은 저는 민주당의 자정 기능이 무섭다. 민주당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그 조정력이 무섭다. 저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싶거든요. 뭐 사실 추미애 그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이 되시건 아니면은 뭐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시건 민주당 현재의 어떤 그 스탠스를 봤을 때는 21대보다 오히려 훨씬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명심이 민심이고 당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많은 국민들이 저게 맞나? 총선에서 뽑아준 어떤 그 민주당을 손을 들어줬다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아마 지역구민들의 우려가 상당 부분 이번에 재선 3선 하신 분들 귀에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기명 투표 속에서 이렇게 가면은 물론 개인의 호불호도 있겠죠. 우원식 후보라든가 아니면 추미애 후보에 대한 호불호는 있겠죠. 마치 그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3선 이상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가장 불안정하게 생각할 사람이 추미애 후보이고 이게 4인 경선했다고 하면은 본선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비판 그런 어떤 개인적인 미시적 접근도 가능하지만 조금 더 크게 봤을 때는 민주당의 자정작용 이른바 이재명 일극주의 정말 회장님 재벌처럼 회장님 딱 있고 그 밑에 국회의장이 뭐 이게 실제 바지 사장 같이 있으며 이 행동대장으로서 원내대표가 있는 이런 수직화, 수직계열화, 일극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정작용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무섭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다가오는 7말 8초의 전당대회 속에서 줄 세우기 하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권력 투쟁하는 이런 모습을 있는데 지금 이른바 찐명 논쟁하는 상황 속에서도 각 개개인의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의 어떤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자정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약간의 어떤 정말 저게 민주당이고 저게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이었던 그 본래의 모습에 좀 다가오는 그 모습 조정하는 모습이 저로서는 부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 속의 이재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결과라고? 동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대선 승리에 누가 더 도움이 될까? 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민주당에서 만약에 추미애 당선자가 만약에 국회의장을 해서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사실은 대선이 물 건너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이제 투쟁 일변도로 가는 것이냐. 대정부 투쟁 일변도로 가는 것이냐. 그거는 사실은 근데 잘 되면은 좋지만 이게 잘 안 될 가능성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단일 전선 투쟁을 계속한다. 그 전선에 동의하는 국민이 다수냐. 뭐 이게 일단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이기던 지던 끝나면 그다음은 무엇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어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피한 겁니다. 위험을 회피한 거죠.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원식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우원식의 이미지는 사실 을지로위원회에서 11년에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양한 외부 관계자들을 알고 그들의 이슈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사실은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적인 기적 중립을 지킨다 하더라도 사실은 민주당이 민생 현안을 추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사실은 윤상현 의원 얘기가 정확한 거죠. 대선 승리를 위해 어떻게 할 거냐라는 판단을 계속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결국 그 기준에 맞게끔 간다 했을 때 그러면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대선은 지는 바로 요 문제를 민주당이 해결을 할 수도 있다. 그 길로 간다라는 것. 그게 바로 윤상현 의원의 분석 그리고 우원식 의원의 당선 요걸로 우리는 지금 미래를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하면 근데 윤상현 의원이 되든 추미애 의원이 되든 추미애 당선이 되든 누가 되든 그 이제 6월 초까지 그 상임위 배분 끝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지금 법사위하고 운영위가 문제거든요. 관례 무시하고 가져가면 이게 누가 되든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승리에 누가 더 기여할 것인가 이런 취지는 윤상현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좀 약간 달리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그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읽는 거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는 국회의장이란 것은 정치인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죠. 대통령을 빼고. 그렇기 때문에 최다선 의원이 하시고 국회의장을 하신 다음에는 사실상 지역구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정계 은퇴하는 수순인데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으로 보내면은 국회의장 끝나고도 나 민주당 대선 후보할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셨던 누가 어떻게 보면 대선 승리에 기여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목 아주 가까이까지 지금 그 법원의 판결이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추미애 후보가 국회의장이 된 다음에 만약에 이게 사법 리스크가 됐으면 자기 정치에 나가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민주당으로서는 황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오히려 도와주기 위해서는 말은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선 의장이 되면은 대선 후보로 가는 길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주판을 당겨보면은 오히려
우원식 후보가 돼서 좀 더 조절을 하면서 이제 민주당의 어떤 집권 역량을 보여줄 경우에는 오히려 사법 리스크도 해칭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잠재적인 수권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을 앞세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윤상현 의원이 대선 승리까지도 판단했다는 것이지 그런 점을 뭐 아까 지금 대표님께서 예의 있게 하신 김홍신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취지와는 저는 살짝 좀 결을 달리 해석하고 싶습니다. 뭐 그건 아무도 좋은 분석이시네요. 예. 네. 자. 예. 이게 갑자기 칭찬을 싸워야 되는데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잊어먹었어요. 그래요. 우리 김봉신 이사님 패자. 아, 패자요. 저는 이제 생각을 쭉 했는데 실제 이 패자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이 두 분의 최근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뭐라 그럴까요? 이제 갈등 뭐 이런 것들. 인사 간의 침묵. 그렇죠. 인사와 관련된 그런 어떤 뭐 이걸 굳이 마찰이라고 하긴 그런데 사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인사 요 부분이 뭔가 잠재되어 있는 고장난 시한폭탄과 같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장면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 동의하세요?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어떤 그런 것들? 그게 지금 국민들 관심이 그렇게 큰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연 말단적인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 김건희 여사 문제가 결합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지금 변수라기보단 거의 민주당이 상수로 가지고 갈 그럴 부분인 것이고 오히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른바 의정 갈등에서 지금 사법부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실상 이번 주에 정치적 승자는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큰 정책에서의 어떤 줄기인 것이고 그 외에 일부 지금 그 검찰 내에서의 어떤 인사 갈등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마이너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지금 지난 총선 민심이 왜 그럼 그 윤석열한테 진짜 회초리를 들었느냐 회초리를 넘어서 몽둥이를 들었느냐 했을 때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서민 물가 좀 잡아달라 민생 잡아달라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의정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내가 병원도 잘못한 거겠다. 좀 전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했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교통사고 안 나도록 조심해야 된다. 맞아요. 그 얘기 하잖아요.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아야죠. 그런 지금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어디 가려고 해도 봐주는 데 없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의정 갈등이 어떤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가지고 해결의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향후에 어떤 지금 의사 정원 문제로 이어지고 또 선순환이 되고 고3들 또 재수생들의 어떤 수험생들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아까 얘기했던 총선 패배에 있어서의 국민 건강권과 관련되는 이슈가 해결의 길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승자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인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들이 보장되는 것 쪽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국민들이 뭐 기분은 나쁘지만 그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줄기에 우리가 큰 어떤 여론의 흐름에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는 경제대로 또 다른 측면을 가야 되지만 국민의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측면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부로부터 쥐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패자라기보다는 승자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고 최종적으로 국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제 의대 증원 문제도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저는 팩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 대통령과 이원석 총장 혹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연기하라고 그래서 연기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뭐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의정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의료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중도 성향자 특히 그렇게 해서 상당히 국민적인 호응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특히 그랬고. 그럼 이제 여론이 그 뭡니까 의료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정부의 안 자체에 대해서는 여론이 좋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통령 지금 이번에 뭐 의사단체와 관련된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승자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이제 반대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달라요. 그래서
의료 개혁을 정부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잘못하고 있다가 우세합니다. 그 얘기는 평가와 그 정책 방향은 국민들이 달리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게 이제 승리다라고 하는 게 최종 승리는 아닌 거죠. 시작은 대통령 정부의 그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 정책 의지는 좋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해오는 것은 지금 이거를 승리라고 보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게 총선 전이 1라운드라고 하면은 총선 후는 지금 2라운드 거죠. 그렇죠. 총선 전 1라운드는 사실은 국민들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진짜 매질을 했지만 그러고 나서 지금 이번 어떤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가지고 사법부가 그 윤석열 대통령 예. 정부를 들어주고 최근에 정부가 밝힌 한 여론조사 같은 예. 경우에도 2,000명 증원에 대해서 한 72% 정도가 이와 같은 맞아요. 2,000 증원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그런 국민들의 바람을 실천해 나간다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적어도 2라운드 이 시점에서는 승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여론조사 말씀하셔서 제가 안 얘기 그거는 안 제가 하려고. 4부에서 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3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경기 시작. 5월 가정의 달 가족 참여 프로그램 경기도 교육청 시작합니다. 먼저 성남 교육도서관 어린이날 특별 행사로 앞서갑니다. 인형극 만들기 체험 도서관과 친밀하게. 용인 학생 스포츠센터 질 수 없죠.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스포츠 게임 몸도 인성도 튼튼. 안전 치고 나옵니다. 양주 안전교육관 교통 일상 응급 안전교육 이 정도면 실제 아닌가요? 멋진 경기였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 5월이 지나도 계속됩니다. 여기는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우리 곁에서 편안한 휴식을 주는 산림, 모두가 함께 가꾸고 지켜온 소중한 자산입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푸른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캠페인은 선진국형 산림 경영 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함께합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시내버스 환급, 광역버스 환급, 다 된다 더 된다. 신분 당선 환급, GTX 환급, 다 된다 더 된다. 더 경기 패스.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 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 패스를 검색하세요. 음식점 위생등급 대란,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자유롭게 선택해요. 깨끗하게 유별나게 모두 깨끗해요. 지켜줘요. 위생등급 안전한 국민들의 식생활을 위해 깨끗하게 유별나게 깨끗하게 유별나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락토핏 이렇게 새로 오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당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좌우로정렬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좌우로정렬 2588 응답하라 2588.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 누구한테 갈 건데? 삼성증권 연금으로
지금 삼성증권 연금으로 환승하면 특별한 혜택이 당신을 환영.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자, 앞서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지난 14일 15일 문체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입니다.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와 모바일 조사를 병행한 그런 조사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3부에 이어서 이 자리에는 최진영 변호사,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패자. 원래 부러우면 지는 것이고 열받고 화나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가장 화난 사람이 누군가 생각했더니만 딱 한 사람이 생각나요. 원래는 제가 추미애 당선인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런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개딸이라고 했습니다. 개혁의 딸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을 저는 패자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친명 지지자, 강성 지지자, 이른바 스스로를 개딸이라고 부르니까 뭐 방송에도 쓸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총선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아무리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뭐 막말을 하건 뭐 부동산 문제가 있건 그분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주니까 사실 다 공천이 됐고 실제로 당선이 됐죠. 그런데 굉장히 열받았다라는 얘기가 증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이른바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에도 보면은 나 탈당해, 탈당 인증. 거기다가 또 이재명 대표의 그 소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명인의 말 거기에도 보면은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믿고 뽑아놨더니만 알고 봤더니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간 수박 아니냐, 색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장 화내고 열받는 그 조직이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 정치적 패자는 추미애 대표를 넘어서 추미애 전 그 대표를 넘어서 이른바 개딸로 보는 것이 제 시각으로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누가 찍었는지 그걸 삭출하자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김홍신 이사님? 어떤? 지금 예를 들면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의장 선거 결과를 두고 미안하다 이런 표현 해가지고 또 우원식 후보가 좀 발끈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공감이 되고요. 근데 패자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항상 이래왔지 않습니까? 이런 고관여 지지자들이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승패를 딱 이제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고 사실상 그렇죠. 강성 지지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관여도가 상당히 높은 지지자들인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색출을 하자 이런 단어들을 쓰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쳐놓은 이제 가이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뛰어넘는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 게 각 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렇게 강요를 한다 할지 그게 안 통하면 문자를 막 보내고 문자 폭탄 또 18원 후원금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피켓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결코 도움이 잘 안 되죠.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세적으로 봤을 때 이제 탄력적으로 수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치인들한테는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건 정세적인 역동성 속에서 어떤 탄력적인 전술을 구사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은 그 가이드라인이 어떠한 비즈니스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그런 의미에서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변호사님 분석에서 한 번 더 들어가면 저는 그러니까 개딸 분들을 그와 같이 행동하게끔 유도하고 만드는 또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선동하는 듯한 유튜버들이라든지 그런 정치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패자라면 패자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네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장사를 위해서 선동을 하는 거죠. 선동을 하고 어느 한 방향으로 계속 몰아서 그렇게 해서 뭡니까 슈퍼챗도 이제 받고 이래 왔는데 그게 뚝 끊어진 거죠. 이번에
분명히 끊어진 거죠. 그건 뭐냐? 민주당이라는 존재가 거기에만 의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민주당이라는 그 당세, 지지세라는 게 사실상 몇몇 유튜버들의 어떤 비즈니스의 공급원만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의 그 당에 대한 역할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처럼 과하게 하면 그거는 누구든 제동을 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유튜버 분들이 패자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국힘도 저는 마찬가지 생각을 합니다. 국힘도 국민의힘이라는 당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및 고관여 지지자들이 있는 건데요. 그게 과하거나 아니면 정세적으로 경색되어 있는 측면에서 더 극단적인 어떤 조치를 요구를 한다거나 한다면 이거는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짐을 주는 거죠. 진짜로. 그 당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각 당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갔을 때에는 사실은 탄력적으로 그분들의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민주당 내의 국회의장 선거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어떻게 보면은 그 친명과 비명 사이에 살짝 실금이 내는 그런 점, 또 하나 이른바 개딸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도 살짝 뭔가 균열이 있는 듯한 그런 스크래치가 난 점이 좀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는 의미 있었던 어떤 정치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그 이벤트였다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은 추미애 그 당선인은 친명이라고 보기에는 살짝 애매하잖아요. 그보다는 좀 예측이 예측.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애로 합의해. 뭐 이러면서 이른바 개딸이라고 할 수 있는 합의바. 예. 하면서 이제 뭐 진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쁜 병에 추미애 그 당선인 얼굴을 해서 이렇게 합의하라는 그런 걸 할 정도로 국민들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말을, 그 정치적 구호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은 사실은 이른바 개딸들의 어떤 그 전략은 뭐냐 하면은 굿캅, 배드캅 전략 아닙니까? 추미애 그 국회의장이 굿 배드캅으로 진짜 악역을 하면은 그 뒤에서 이재명 대표는 아이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국민들한테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최초에는 다른 분에게 명심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중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개딸들의 의견이 워낙 강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뭐 이번에 한번 추미애로 가보자라는 취지로 해서 이제 그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서 이제 단일화를 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개딸과 이재명 대표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했느냐, 약간 달랐던 그런 점. 그리고 또 하나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71명 당선인 중에 초선이 71명인데 결국 그 비명 횡사, 친명 횡재했던 분들이 그냥 보면은 다들 이재명 대표의 뭐 누구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황제적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명령을 내리면 딱딱 이게 영이 설 것 같은데 영이 안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후폭풍으로 지금 이재명 그 소셜 미디어나 아니면 그 민주당 블루웨이브에 이게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그 우원식 이 국회의장 후보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단일 대우였던 민주당의 어떤 리더십에 살짝 뭔가 스크래치는 분명히 갔다.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예전과는 약간 결이 다른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승부처. 예. 김 이사님. 저는 이제 패자로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 뭡니까 불협화음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승부처와 관련돼서도 저는 김건희 여사 행보를 꼽았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캄보디아 그 국빈이 오셨을 때 행보를 했잖아요. 꽤 오랜만에 이제 행보가 됐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다시 등장한다고 했을 때에는 몇 가지 이제 예상을 해봤습니다. 선거가 총선이 끝나기 전에 좀 뭐라 그럴까 뭐 서민적인 모습을 보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총선에 좀 기여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꽃길 위를 걷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저는 이제 별로 좋을 때 등장한 게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이제 변호사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미 지수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다지 나빠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슈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그것도 맞기는 맞습니다만 지금 대통령 이제 국정 수행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좋지가 않습니다. 않고요. 과거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검찰이 대통령실을 수사를 본격적으로 한다든지 뭐 압색을 한다든지 하는 순간이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은데요. 대통령 지지도가 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타날 걸로 보십니까? 30% 밑에 떨어지면 가능하지 않아요? 네. 30% 밑에. 교수님께서는 저는 뭐 한 20% 이하로 내려가야 뭐 그런 게 변호사님 가능하지 말씀이 않을까요? 맞네요. 네.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20% 선이 무너지면 사실은 국가의 공안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사실 현재 권력에 대해서 바로 들이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2016년에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17%가 한번 떴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그런데 그 수사를 거부하죠. 압색을 거부하고. 그랬던 거를 이렇게 저렇게 봤을 때에 정치권에서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바로 이제 국민의 지지도인데 국민이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최근에 모든 지표가 다 안 좋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글을 쓰면서 이런 것들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게 이제 보수 성향이신 분들 또 TK라든지 이렇게 또는 연령대에서 60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지표가 지금 좋지 않은데 그런데 등장하신 거예요. 그 등장하실 때에도 국민 눈높이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외교 현장으로 오셨습니다. 이랬을 때 이게 괜찮은가? 라는 생각은 저는 먼저 했거든요. 이 행보에 대해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라든지 지금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엄청나게 저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 들 곳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여당은 뭡니까? 당대회 준비하고 있죠. 대표 뽑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파열음이 나고. 저는 지금 이 정세가요. 대통령실이 그냥 이런 정도로 뭐 등장할 만했다. 지금 뭐 당연히 영부인이 뭐 외교 현장에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은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도화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승부처. 저의 승부처는 서울 고등법원 우리 구혜근 부장님, 제가 존경하에 맞지 않는 구혜근 부장님인데요. 사법부의 호나우도. 진짜 그 멋지게 잘 생기셨고 우리 축구 선수 호나우도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진짜 이제 사회생활에 모범적 케이스입니다. 저 같이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같이 일을 오래 했었었는데요. 제가 왜 승부처라고 이렇게 꼽았냐 하면은 사실은 사법부는 정치와 정책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사법 소극주의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1심 법원, 행정법원 같은 경우에도 각하를 했습니다. 당신들 소송할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해서 더 이상 노터치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구혜근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 지금 이 소송을 대학 총장한테 맡겨놓으면은 그 소송 하지 말란 소리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사법권을 좀 더 보장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른바 사법 적극주의를 표방했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내용을 봤을 때 이 그 신청했는 사람들의 헌법상에 보장된 수업권과 또 국민의 건강권 이란 것을 두 개를 비교 형량했는데 헌법에 비춰봤을 때 헌법 35조입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비춰서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이 그 행정소송법에 투영돼 있고 결국은 어떤 그 지역 의료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료 현장에 있어서의 어떤 혼란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공익이 오히려 더 크다라는 비교 형량을 했는 결과 무게의 추가 공익에 더 있다라고 해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법원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점에서 사실은 상당 부분 그 기성법조인들은 걱정하기도 합니다. 왜 사법부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지? 잘못하다가 정책까지 하다가 사법부도 이 정치적 논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용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 적극주의를
견제했다라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 어떻게 보면 소송을 했는 기본권도 늘려줬지만 또 결론적으로는 정책에 또 방점을 찍어줬다는 점에서 조정적 역할, 사회의 갈등의 역할을 하는데 해결의 열쇠를 예. 쥐었다는 점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